그래서 이번에도 또 막장입니까, 한 작가님? 싸늘한 조명이 길게 드리워진 방송사 대회의실, 테이블 끝에 앉은 CP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의 기름한 손가락이 한지우가 밤새 고쳐온 드라마 심연의 빛 기획안을 까딱 밀어냈다.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한 태도였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반박을 애써 삼켰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이 드라마 심연의 빛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동화줄일지도 몰랐으니까. 연이은 시청률 참패, 거기에 한지우, 이제 한물 같다는 세간의 조롱까지. 한때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방송가를 주름잡던 그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작업실은 싸구려 커피 자국과 담배 연기, 그리고 희미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암동 DMC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물 주는 것을 잊어 말라 비틀어진 작은 다육식물만이 지금의 그녀를 닮아 있었다. 시피님, 이번 작품은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치유를. 상처? 치유? 윤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시청자들이 그런 고상한 거에 관심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더 자극적이고 더 통쾌한 복수극이에요. 한 작가님 전공 아니었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시청률이라는 숫자에 목을 맸고 그 숫자를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써왔다. 심연의 빛 역시 처음에는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와 처절한 복수를 다룬 그녀가 가장 잘하는 장르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최근 몇 주, 지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밤을 새워 기획안을 수정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자극 대신 진정성을 담아보려 애썼다. 물론 윤태준 같은 속물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가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전한 성공입니다. 괜한 모험하지 마시고 원래 잘하시던 걸로 갑시다. 안 그러면... 윤태준이 말을 끊고 지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신은 끝이야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순간 지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라이벌 작가 김민서가 새 드라마로 연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윤태준의 경멸 어린 눈빛, 작업실에 홀로 남아 밤을 새우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한 작가님, 왜 그러세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PD 박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지우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어둠이 그녀를 덮쳐왔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힘없이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컵에 담겨있던 커피가 쏟아지며 기획안 위로 검붉은 얼룩을 남겼다. 심연의 빛이라는 제목 위로.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이상한 공간에 떠 있었다. 아니, 떠 있다기보다는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몸의 감각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공기처럼 혹은 한 점의 의식처럼. 사방은 끝없이 펼쳐진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현실의 번잡함이나 고통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지? 나 죽은 건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처럼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 한지우라는 인간이 살아온 32년의 기록이었다.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린 시절. 글쓰기 재능을 발견하고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청춘. 그리고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본 후 더 큰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를 혹사했던 시간들. 특히 한 장면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몇 년 전 절친했던 동료 작가이자 자신의 첫 작품을 함께했던 서연이었다. 당시 지우는 시청률에 눈이 멀어 서연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다시피 했다. 스크린 속 서연은 홀로 작업실에 남아 텅 빈 모니터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생생하게 지우에게 전달되었다. 마치 자신이 서연이 된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아, 내가 저렇게까지. 그녀는 자신이 쓴 수많은 드라마 속 인물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시청률을 위해 그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잔인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서 타인의 고통에는 얼마나 무감각했던가.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숨어 얼마나 많은 진심을 외면했던가. 그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형체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듯한 존재감이었다. 너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지, 지우야? 목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기도 했고 우주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지혜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팠고 또 아프게 했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의식의 표면을 적셨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써내려온 수많은 이야기들, 그 화려한 성공과 명성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스크린은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비췄다. 가족에게조차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가시돋친 말을 내뱉던 순간들,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서며 느꼈던 일그러진 희열,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문득 그녀는 자신이 쓴 드라마 심연의 빛의 초기 기획안을 떠올렸다. 주인공은 처절한 복수에 성공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 파멸하는 이야기. 그것은 어쩌면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한참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던 지우는 문득 깨달았다.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의 근원에는 사랑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의 순간 거대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평화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온 존재를 가득 채웠다. 그 안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이해와 수용만이 존재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그녀는 이 평화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다시 그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까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직 네가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이야기 말인가? 내 이야기는 이미 끝났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할 이야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이야기.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깊은 연민이 느껴졌다. 지우는 망설였다. 다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 작가로서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아주 오래전 가졌던 순수한 열망. 선택은 너의 몫이다. 빛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진짜 이야기를 쓰겠어요. 삐!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한지우의 의식이 현실로 끌어올려졌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 정신이 드세요, 한 작가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박선우 PD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여기가 어디죠?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회의 중에 쓰러지셔서 심정지가 왔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심정지. 그랬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꿈결 같았던, 그러나 너무도 생생했던 그 경험. 빛의 존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희미하면서도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작가님,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CP님께는 연락드렸고. 아니요. 지우가 박선우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다. 저, 괜찮아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심연의 빛에 대해서요. 박선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퇴원한 지우는 곧바로 박선우를 찾았다. 그녀는 심연의 빛의 기획안을 완전히 새로 써왔다. 자극적인 복수극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며 치유해 나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 작가님, 이게 정말 작가님이 쓰신 겁니까?
박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획안과 지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네, 이게 제가 진짜 쓰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당연히 윤태준 CP는 길길이 날뛰었다. 한지우 작가가 드디어 돌았군. 이런 밋밋한 이야기를 누가 본단 말이야. 당장 원래대로 수정해오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없는 걸로 알겠소. 그는 회의실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방송사의 다른 관계자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시청률이 보장되지 않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홀로 거대한 벽과 맞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임사체험에서 얻은 깨달음, 진정한 이야기의 힘을 믿었다. 박선우 PD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우의 확고한 신념과 진심 어린 설득에 점차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지우의 새로운 기획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와 따뜻함을 발견했다. 어쩌면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작가님, 저는 작가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박선우가 내민 손을 지우는 힘껏 잡았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우는 카페에서 우연히 과거 자신이 상처 줬던 동료 작가 서연과 마주쳤다. 몇 년 만의 재회였지만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지우 씨, 여전하시네요. 또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속이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사체험 중 서연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지우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다. 지우는 망연자실하게 서서 멀어져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과거의 업보는 생각보다 무겁고 질겼다. 밤늦게 작업실로 돌아온 지우는 텅 빈 모니터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진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심연의 빛 기획안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임사체험 중 들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직 내가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반대와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진정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심연의 빛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심연의 빛 제작 과정은 험난했다. 윤태준 CP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지우와 박선우를 압박했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삭감되었다. 캐스팅 또한 난항을 겪었다. 이름 있는 배우들은 시청률이 불투명한 이 착하기만 한 드라마에 출연하기를 꺼렸다. 지우는 매일 밤낮으로 대본을 수정하고 박선우는 발로 뛰며 투자자를 설득하고 배우들을 섭외했다. 그러던 중 지우는 우연히 한 신인 배우의 오디션 영상을 보게 되었다. 강은영이라는 이름의 그 배우는 연기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함과 깊이가 느껴졌다. 지우는 단번에 그녀가 심연의 빛의 여주인공 서하 역의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박선우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우의 강력한 추천과 강은영의 진솔한 연기에 결국 동의했다. 강은영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서하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치유받고 성장하는 서하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지우는 강은영을 보며 자신이 과거에 놓쳤던 순수함과 열정을 떠올렸고 동시에 자신이 창조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한편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지우는 몇 번이나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업계 행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지우를 외면했다. 지우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괴로워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자신이 먼저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심연의 빛의 촬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를 무렵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방송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편성이 갑자기 보류된 것이다. 윤태준 CP는 이때다 싶어 역시 이 드라마는 안 될 줄 알았다며 비아냥거렸고 사실상 제작 중단을 통보했다. 지우와 박선우 그리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은 망연자실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임사체험에서 얻었던 깨달음마저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때 박선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작가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박선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방송사 고위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자리를 마련했다. 지우는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단순한 드라마 소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부터 시작해 심연의 빛이 담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와 가치, 그리고 이 시대에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지를 절절하게 담아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태준 CP를 비롯한 방송사 임원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심연의 빛을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어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연의 빛은 바로 그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임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뜻밖에도 서연이었다. 그녀는 다른 작가의 미팅 때문에 우연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다. 저는 한지우 작가님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정말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저 역시 한 명의 시청자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말은 회의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태준 CP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박선우 PD가 자리에서 일어나 힘주어 말했다. 저 역시 이 드라마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시청률을 떠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심연의 빛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긴 침묵 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방송사 사장이 입을 열었다. 한지우 작가 그리고 박선우 PD의 열정과 진심은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심연의 빛에게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 반응이 좋지 않으면 조기 종영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기적이었다. 지우와 박선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비록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지만 그들은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심연의 빛은 우여곡절 끝에 방영을 시작했다. 첫 방송 시청률은 예상대로 저조했다. 자극적인 드라마들 사이에서 심심한 드라마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윤태준 CP는 매일같이 시청률표를 들고 와 압박했지만 지우와 박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심연의 빛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진짜 드라마,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품, 매회 눈물을 흘리며 본다 등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반응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시청률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렸다.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었지만 잔잔한 물결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시청률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대신 시청자들의 따뜻한 반응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녀의 글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공감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드라마 종영 후 조촐한 종방연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서연도 와 있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렸고 이기적이었어. 서연은 지우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 그리고 드라마 잘 봤어. 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완전한 용서나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다. 종방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그 무한한 빛과 평화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군분투의 연속일 것이다. 글을 쓰는 일은 언제나처럼 고통과 환희가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세상과 그녀를 연결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업실. 지우는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책상 한쪽에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나무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에 제목을 입력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는 또 어떤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가가 빛이 되어줄까. 그녀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